모닝체크 오늘 또 세 가지 체크사항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넥스트레이드 건입니다. 이게 이제 10개 하다가 110개로 늘어나는 것도 좀 다른 문제죠. 특히 이제 이번에 늘어나는 100종목은 이 코스피 100에 들어가 있는 종목, 또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, 한마디로 좀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이 이제 들어온다, 이런 차원입니다. 그래서 따져보면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체 거래 시장이 이제 본격화된다,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.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일주일 뒤죠.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제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3월 넷째 주 마지막 주부터 이제 사실상 완연한 이제 대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뭐 코스피 종목에서는 뭐 농심, 대상, 롯데정밀하고 롯데지주, 롯데 계열사들이 좀 많네요. 삼성증권도 들어가 있고요.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볼까요? 두산 테스나, 메일유업, 메디톡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.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된다는 말씀 이미 지금 된 거죠. 8시부터니까. 자, 말씀드린 24일부터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알테오젠, 에코프로 등이 추가가 됩니다. 이제 일주일 정도, 이제 2주일 정도 운용해봤는데요. 결론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,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는, 더 열심히 이용하는 거는 이제 SOR 시스템 때문에. 그런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어떤 걸 더 먼저, 어떤 쪽이 더 먼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냐, 요거를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면 대부분 다 그쪽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앞으로도 이 넥스트레이드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이 넥스트레이드에서, 대체 거래소에서 좀 더 주가가 활발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죠. 예, 연기금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4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중단됐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요. 3월 6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5억 순매도를 하면서 42일째 만에 이제 거래가 순매수가 연속이 중단이 됐고, 그 뒤에 좀 이 표 보시면요, 이거거든요. 연기금이 여기에 보면 이게 언제입니까? 3월 12일입니다. 3월 11일입니다.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 14일 날 다시 560억대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, 지난 42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간 동안 3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, 하루 평균 한 84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순매도 규모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 날 순매수 규모도 그렇고 일단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거긴 하죠. 일단 이제 그럼 국민연금이 이제 다 산 거냐, 연기금이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10조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는 분들도 있고, 반대로 그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소진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. 여기 이제 TAA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냐면 이제 자산을 이제 제대로 배분하는 겁니다.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각 자산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, 국민연금의 이 TAA가 즉 자산 배분 전략 과정에서 주식의 비중이 주식이 올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, 자연스럽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.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 않을 수도 있다, 이제 이런 얘기가 조정이 될 거다. 이제 국민연금의 순매수세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, 연기금이 산 종목들을 좀 파악을 해 보게 되면 결국은 연기금이 보통 국내 주식 살 때 저평가되는 종목들, 주가가 좀 낮은 종목들을 사는 게, 가치에 비해서 낮은 종목들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연기금이 사고 난 다음부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.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국민연금 따라하기죠. 그거 한번 보시자,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체크상 가보겠습니다. 코오롱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도요, 코오롱이 16%나 급등을 했고요. 나머지 코오롱 계열사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. 코오롱, 이게 일종의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죠. 주가가 석 달 새 100%가 올랐는데, 일단 오른 이유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넉 달 만에 135%,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이 넉 달 만에 260% 각각 오르는 등 계열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. 이 두 회사가 오른 거는
이 인보사죠. 옛날 이름이.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이웅열 회장이 사퇴를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였는데 2017년도 얘기입니다.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. 그때 이게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결론이 났죠. 대법원 판결에서.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11월부터 이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명과학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코오롱 주가, 이제 지주회사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보니까요, 그룹주들 움직임을 보니까 작년에 HD현대, 그다음에 작년 말 올 초에 한화, 그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지난 2월에서 3월 사이에 포스코 이런 순을 좀 거치고 있어서 이제 그다음에 코오롱 그룹 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코오롱 그룹은 좀 많이 좀 위세가 약화됐죠. 옛날에 이제 코오롱 그룹은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 소송 막바지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진행이 좀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역시 이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고관절염 쪽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연로하신 분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 체크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